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최근 이런 제목의 기사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언제부턴지 아기 울음소리 듣기 어렵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26만여 명으로 이렇게 영명대를 이어가는 건 세계에서도 꼴찌 수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우리가 시기를 점점 놓쳐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금별 경제연구소입니다. 요즘 기사에서 계속해서 인구 소멸에 대한 내용을 심심치 않게 읽게 되는데요. 현재 한국에 출생아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1962년에 103만 6,659명, 2022년에는 26만 494명.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줄긴 했네요. 이런 현상은 아마 갈수록 더 늘어날 듯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다니기도 했어요. 초중고 한 반의 정원이 50명을 넘어가던 시절이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대라서 인구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반세기 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2022년의 출산율 자료를 보면 서울이 2016년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진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림 1 보시면 2020년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며 데드크루스가 되는데요. 2047년 빨간 거 보이시죠? 붉을수록 소멸 위험, 고위험 단계가 됩니다. 2047년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소멸 위험, 고위험 단계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깨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노력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지자체에서 출생 축하한다는 플랜카드를 할 정도였죠. 거기다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드매퍼에 있는 한국의 인구 밀도를 토대로 만든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수도권이 그냥 아주 터져나가려고 합니다. 2010년 후반부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더 많은 수도권으로 더 많이 몰린 게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도 뜨문뜨문 나오고 있었는데 갈수록 인구 감소와 저출산 이야기가 더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국가 소멸은 이것과 연관되어 이어지는 흐름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소아과가 기피과가 되어버렸고요. 저출산에 대한 지원은 어딘지 보여주기식 행정이 많은 듯 하고요. 물론 이런 현상이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특이하게도 유독 한중일 삼국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유교 문화에 따른 남녀의 구별이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이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마음껏 키울 수 있게 해줘야죠. 부모가 걱정 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말입니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존폐의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입니다. 저도 국민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수치는 지속적인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로 정부는 약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출산율은 계속 하락세입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저출산 관련 문제 해소 발언으로 저출산 관련주들이 반짝 상승이 있었는데요. 2023년 다음 달 3월 추가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 다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로 이런 문제를 모아 우리는 주식에 대입해야 되겠죠? 사실 주식의 꽃은 정책 관련주입니다. 정치와 연관된 인맥주는 불꽃같이 올랐다가 바로 사그라들지만 정책주는 탄력받기 시작하면 쉽게 꺼지지 않아요. 대장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련주들도 다 따라 움직이고요. 대통령 취임 후 2년, 3년 차가 되면 정책주가 많이 상승합니다. 3년 차에는 무조건이죠. 예전 4대강 관련주가 그랬고 친환경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도 그랬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경험할 수 있고 엄청난 급락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관련주들이 실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지 본다면 글쎄요. 수요 관계없이 주가는 오릅니다. 결국 수급이 주가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수급 고민해 봐야겠죠?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주가 주도주가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저출산이 지금 뉴스에서 이슈 중 하나인 거 보니까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저출산 관련주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출산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로투세븐은 공중비책 등의 인기 있는 육아용품 브랜드를 보유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아가방 컴퍼니와 견주어 뒤지지 않을 만큼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저출산 관련주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주가 차트를 분석해보면 2022년 10월 쌍바닥을 찍은 이후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 차트는 이쁜 모양을 그리고 있네요.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의 모양을 보면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있어요. 현재 충분히 아름다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매매를 해보기에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자, 현 구간에서 진입하기도 그렇게 무리 있어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이 눌림목 매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캐리소프트 캐리언이로 유명하죠. 가족 콘텐츠 IP 전문 기업. 자, 캐리소프트 주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캐리소프트 주가 차트 분석해보면 241선 위쪽으로 다시 나와 있고요. 최근 3, 4개월 동안 저항 맞으면서 고점을 형성해주고 현재 주요 지지 매물대 지지 라인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박스권이죠. 작은 박스권.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따라서 반등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돌파 시에 큰 상승 한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앞에 지금 산이 크죠. 단기적 상승 추세 기준으로 신규 신입하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 손절 라인은 짧게 잡고 대응해 나가는 전략으로 매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가방 컴퍼니 차트는 제일 예쁘네요. 엄청 사고 싶은 차트 모양인데요. 하지만 지수가 위험하다는 거 유념하고 조심해서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아용품 관련 기업인 아가방 컴퍼니는 저출산 관련주들 중에 저출산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관련주들 중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출산율이 올라갈수록 아가방 컴퍼니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출산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지금 22년 9월 매출액 14% 증가, 영업이익이 158%, 당기순이익은 157% 증가했네요. 자,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 차트를 분석해보면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제로투세븐하고 비슷하네요. 2022년 10월 쌍바닥 형성 후에 단기적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수하기에 크게 무리 없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아가방 컴퍼니도 지금 지수 흐름이 안 좋죠. 자, 지수 확인하고 자, 241선 위쪽으로 봤을 때 눌림목 구간 오면 신규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물대도 나왔고요. 구름대도 지금 돌파를 했고 중장기적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에 아가방 컴퍼니 또한 지속적으로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메디앙스입니다. 메디앙스는 스킨케어, 수유, 완구, 발육용품, 육아를 위해 필요한 임상의 과학적인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디앙스 차트 보시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죠? 메디앙스는 차트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 윗꼬리를 심하게 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약 주문 걸어놓으면 단기적으로 수익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메디앙스 자체가 낮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보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예상 한번 해봅니다. 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다음 달에 윤석열 대표가 직접 저출산 종합대책을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이 중에 육아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택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택 관련주의 대표 주역인 알서포트 지금 시세 많이 주고 쭉 하락에다가 지금 바닥권에 있잖아요. 알서포트라든지 지금 ECS 241선 위에 올라왔네요. ECS라든지 재택 관련주, 자, 링레드라든지 이런 재택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저출산 관련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출산 관련주 대표 종목 아가방 컴퍼니, 메디앙스, 캐리 다 분석 한번 해봤는데요. 다 대부분 비슷하죠.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에 한번 큰 시세 줄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년간은 계속 관심 가지고 한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추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2, 3년 차에 한번 크게 시세 주는데 3년 차에 특히나 내년이죠. 주들은 주기 때문에 꼭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